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스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5월 27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이 하나 오후에 늦게 열렸죠. 바로 위정교사 사건 재판인데, 이 위정교사 사건은 이재명이 받는 재판 중에서 원래는 총선 전에 1심 판결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죠.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워낙 간단하고 위정을 교사를 받았다는 김진성 씨가 이미 다 자백을 했고 위정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재명의 녹음 파일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위정교사 사건이 다른 사건과 묶여서 대북송금 이런 것과 묶여서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유창훈 영장판사가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정교사 사건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위정교사 사건을 가지고 따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뭐 정인도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성 그리고 그때 이 검사사칭 거짓말인데 검사사칭 거짓말을 할 때 같이 있었다는 최초로 KBS PD 두 사람. 그러면은 이게 재판이 신속히 끝나서 총선 전에도 끝날 거다. 이런 그 감측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맡았던 그 재판부가 질질 끌었습니다. 질질 끌다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재판이 열렸는데, 김동현 부장판사죠. 이재명 재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 재판을 끄는데, 그때 총선 전에 대장동 재판, 백현동 재판 이런 것은 앞으로 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굉장히 복잡한 재판이죠. 그 재판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라도 출석을 하라. 뭐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뭐 구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보여주기식이었다. 어차피 그 재판은 대장동이나 이 본료 재판은 좀 끌어도 너무 오래 걸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표시가 안 나는데, 그러니 끌어도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끌어도 상대적으로 이 위정교사보다는 끌어도 되는 재판은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구인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했고, 실제로 신속히 재판을 선거 전에라도 막 하면은 이게 1심을 내릴 수 있는 위정교사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오히려 재판을 열지 않고 질질 끌었습니다. 질질 끌어서 오늘 70일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70일 만에 재판이 열렸는데, 이 사건은 이재명이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과거 자신이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도 누명을 썼다.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기소된 사건이죠.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재명이 5명을 추가 정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KBS 출신 5명을 추가 정인으로 신청을 하고 또 이것을 검토하고 하는 바람에 2달 이상 재판이 질질 끌었습니다. 4월 8일 날 한다고 했다가 그 총선 끝나고 4월 22일 날 한다고 했다가 5월 13일, 5월 27일 오늘까지 이렇게 질질 끌다가 재판이 열렸는데, 이재명이 신청한 5명, KBS 출신 5명 전부 다 정인으로 또 받아들였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그래서 이 재판이 또 앞으로 한 명당 한 3, 4차례 이렇게 정인 신문을 하고 하면은 한 5개월은 더 끌 것이다. 자,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총선 이후에도 재판부의 이재명 눈치 보기는 지금 여전합니다. 여전한데 검찰 수사는 좀 다르죠. 그래서 특히 검찰에서는 이 기소를 하면 재판도 질질 끌 수가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 이제 구속 상태에서 신병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내일이나 모레쯤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으면은 본격적인 이재명 수사뿐이 아니라 조국, 문재인 이 3명을 수사를 본격화하게 되는데, 자, 문재인은 지금 전주지검에서 제3자 뇌물죄 그 수사를 지금 계속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같은 것은 구속영장을 당장 청구할 수 있는 6월 7일 날 이하영
이 1심 판결이 나오면은, 그리고 또 조국도 있습니다. 조국은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게 있습니다. 그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하명 수사, 그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하명 수사 지시 내린 것, 그것이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다시 수사하라 이렇게 해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수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결국 그 문재인은 전주지검, 그리고 이재명은 수원지검에서 운명을 지금 쥐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문재인,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뿐이 아니라 조국 수사까지 지금 하게 됐기 때문에 검찰의 일종의 삼각포위망, 이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전주지검에서 삼각포위망을 가지고 이 세 사람, 무니조를 지금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가 되면은 김건희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은 그대로 이제 유임을 시키는 쪽이 유력합니다. 중간 간부라면은 그 고급 검사급, 그러니까 차장검사, 부장검사인데 지금 29일 정도 발표가 된다. 왜 그러냐면 내일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 이게 또 표결이 있기 때문에, 재투표 표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모레쯤 발표가 되고 6월 3일쯤에 공식으로 부임을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수사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죠. 이 수사 담당을 했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을 1차장, 4차장이 교체가 됐는데, 그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부장까지 바꾸면은 김건희 봐주기 하려고 또 교체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예 그대로 그냥 시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그리고 김성호 형사 1부장, 이 사람들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디올백 수사를 하니까는 그 부장검사들은 그대로 유임을 시키고, 대신 이 많은 사건이 몰려있는 문희조, 이 세 사람의 많은 사건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강력한 사람들이 보강이 됩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상원 보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대검에 그리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상원 지검 2차장은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이창수 성남지청장과 같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를 해서 이재명을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한 가지 범죄를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연결된 것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 다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와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이 손발을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성학 전주지검 형사 3부장으로 지금 있는데, 그때 전주지검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타이스타젯 수사를 했죠. 그래서 이성학 전주지검 형사 3부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으로 와서 다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손발을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창수, 조상원, 이성학 이 트리오, 서울중앙지검의 트리오가 이 김정숙 고발 사건, 감봉권도 있고 타지말도 있고 많이 있죠. 고발 사건을 비롯해서 이 수사에 본격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조국 수사는 그때 한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관련해서 이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전주지검에서 하던 문재인 수사,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핫 이슈죠. 검찰 수사의 핫 이슈인데, 김종숙 씨의 이 감봉권, 그리고 특활비, 그리고 문다혜 씨 태국에 간 사이에 청와대 직원들이 돈을 보내고 돈 거래를 하고
또 뭐 타지말 타지말 가는 그 외유성, 그 김정숙 나홀로 그 외국 출장에도 동성을 했던 유송하, 뭐 양이네스 이런 사람들도 다 조사를 했고 전주지검에서 문다혜씨 주변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가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턱 밑에까지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문 당선인 27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이 수사죠. 이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지검장이 옮겼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다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전주지검에서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는데 전주지검에서 해도 수사가 지금까지도 해왔기 때문에 수사팀은 그대로 있죠. 만약에 이성학 참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긴다고 해도 그 밑에 일선 수사검사들이 그대로 있고 새로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박영진 이 검사장도 이번에 승진해서 갔는데 상당히 이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그전에 채널A 사건도 수사를 했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 1가장으로 있으면서 호흡을 맞췄던 그런 정결력이 있는데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직자 권한을 악용하는 등의 이 권력형 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하겠다. 권력형 비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검수완박도 비판을 하는 이런 그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본인이 그 내부 회의에서 이 문재인 관련 사건, 제3자 뇌물 사건, 그 이상직 전 의원과 연결된 그 제3자 뇌물 사건을 이첩하지 않겠다. 지금 검사장 그러니까 전주지검장 전임 지검장이 이 중앙지검장으로 갔지만은 그쪽으로 이첩하지 않고 우리가 수사하자 이렇게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5월 8일에 민정수석실 친인척 팀장을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도대체 민정수석실 친인척 팀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문재인 청와대 들어갔다가 지금 또 민주당 당직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문다혜 씨 그리고 서창호 태국 이주 과정에서 이상직과 저로 연결을 해서 특혜 채용을 해주고 또 특활비를 보내는데도 관여를 했는지 경호처 차원의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는지 자 그런 것도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장은 박영진 지검장의 전주지검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문재인 수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판에서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하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시키는 건데 대북송금 관련해서 사실상 김유철 신임 수원지검장이 칼자루를 쥐고 있죠. 그전에는 수원지검장이 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려고 해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았었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전주지검에서 하는 문재인 수사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검장이 바뀌었고 수원지검장도 바뀌어서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는 수원지검에서 또 수원지검은 이거 외에도 뭐 법인카드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업무 추진비 가을 2천만 원 업무 추진비로 썼다 이재명 그리고 관용차 김혜경, 사측 유용 이런 것도 새로 막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수사를 계속해야 되지만 이 대북송금은 바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6월 7일 날 이하영의 1심 판결이 나오죠. 거기서 대북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런 판결문이 나오면은 그거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특히 7월 한 달 그리고 8월 중순까지는 국회가 휴회이기 때문에 그때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만약에 그걸 막으려고 7월 달 22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방탄국회를 열면은 그때는 민심의 또 역풍을 맞겠죠.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상당히
수사 의지가 강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을 했죠. 그러다가 추미애로부터 자천을 당해서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으로 갔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남부지검장으로 다시 컴백을 했고, 지금은 이 수원지검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6월 7일 날 이하영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속영장을 칠 골든타임이 옵니다. 7월에 또 비회기가 도래하니까 국회 일정도. 자, 그래서 김유철은 이재명, 수원지검의 김유철은 이재명, 전주지검의 박영진은 이 문재인을 잡게 되는 그 한 축을 담당하는데, 그 삼각 트라이앵글 중에서 하나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남FC 후원금 직접 조사를 해서 이재명을 기소한 전력이 있고, 또 직전까지 문재인을 또 수사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와 있는 여러 가지 50억 클럽, 여기는 또 이재명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죠. 건춘일 전 대법관과,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이거는 재기 수사인데 조국이 있고 조국 위에 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습니다. 김종숙에 대한 감봉권, 특활비 이런 것도 서울중앙지검에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장 김유철, 그리고 전주지검장 박영진, 이 삼각 테두리 안에 지금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또 이재명 봐주기, 정인 채택 5명 무더기, 살짝 무더기 채택이죠.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검찰의 삼각 트라이앵글 안에 지금 이재명을 포함해서 문재인과 조국이 갇혀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